이제 이 윤석열이가 꼴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대표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아마 MB 때하고 비슷한 아마 그런 경로를 걷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MB라는 게 결국은 철저히 우리나라 재벌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었고요. 윤석열 역시 그거와 뭐 거의 뭐 대동소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명박 때도 뭐 대표님께서 쭉 이렇게 암시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노무현하고 뭔가 이명 계약이 있었는데 그게 막판에 이제 틀어지면서 촛불 시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어떤 압박 수사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이 자살을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윤석열이도 그런 아마 부담을 안고 시작할 거다라는 이제 해석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MB와 똑같은 길을 걸을지 안 걸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조건으로 객관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이제 윤석열이가 그런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이제 사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러면 확실하게 대선을 갖다 거머쥐기 위해서 문거래하고 판을 짰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아마 문거래에 비해 거슬리는 그런 조건 변경을 제시하게 되면은 또 문거래가 가만 안 있겠죠. 그래서 설사 이 양반이 나중에 생각을 바꾼다든가 행동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도 대선 결정 난 다음 이후의 이야기지 그 이전에는 결코 아마 원위치 하거나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5.18의 정신을 헌법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언급을 무효화시킨다든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냥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간단히 이제 최근에 나왔던 현상들을 갖다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지 말대로 국민이 원해서 지가 대통령 후보로 됐는데 그걸 뭐 대통령 캐치프레이즈로 삼겠다 그러더만요. 그냥. 그런데 국민들이 5.18 그걸 갖다 헌법 정신에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무슨 뭐 개헌을 하라던가 그 다음에 연립정부를 만들겠다던가 그 다음에 장관과 총리의 권한을 갖다가 더욱 확대시켜서 대통령의 지위를 갖다가 격화시키겠다던가 그런 걸 갖다가 국민들이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어떤 행정기구나 어떤 권력장치의 아주 미세한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 역할 뭐 그런 게 나중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그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이래저래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일에 더 집착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보면 이거는 분명히 현직 문가리하고 뭔가 뒷거래가 있다는 것 같다가 스스로 증명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가리는 지금 민주당이니까 이재명을 버리는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드러내기 그래 윤석열하고 짰더라고 내가 절대 이야기 못하죠. 그런 식으로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재명을 갖다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나 제스처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대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그냥 자기는 이제 중간자의 입장에서 기존의 대통령 직무만 충실히 수행하고 대선의 결과라도 지켜보겠다라는 식의 그런 분위기만 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거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이중 플레이하는 거 당연히 이재명을 지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애매한 어떤 그 태도 변화 이런 걸 보시게 되면은 분명히 아마 배경에 그 윤석열과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까지 아마 내고가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익히 아는 소위 말해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죠. 혹시 그런 게 있다면은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이나 제 상식으로 이런 건 없었습니다. 과연 이게 아프리카나 중동, 남미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데 일단은 대표님의 어떤 성견 지명이 어느 정도까지 확실한지 나중에 대선이 끝나보면 잘 아실 겁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뭘 보면 확인하겠느냐. 그럼 대선이 끝나면 이게 있겠죠. 자, 이제 권력 장치를 서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인수위라는 게 생겨야 됩니다. 인기인수위. 그럼 그게 생기면서 이제 바로 이제 권력 쟁탈에 들어갈 겁니다. 어느 부분은 누가 먹고 하는 내용 말이죠. 그게 어차피 이원 집정부제로 간단을 갖다가 전제로 두고 그다음에 그 예컨대 윤석열과 대권 인간들하고 기존에 문재인이가 시키고 싶은 사람들 한 자리 주고 싶은 사람들 간에 아주 교묘한 내고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인수위가 생성되는 인수위가 설립돼 가지고 진행되는 그 과정이 아마 권력투쟁의 제1단계가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이 김건희가 이제 그 모든 의혹에서 탈피해서 이제 또 대통령 영분이 된 상태니까 또 난리를 칠 겁니다. 사람들요, 이거 이 습관이라는 게 죽는 날까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뭐 사과도 하긴 했는데 사과하고 난 이후에도 두문불출하는 거 계속 찌끄려 되잖아요. 이 습관 끝까지 할 겁니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5년 동안 채울지 안 채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윤석열이가 지 마누라 컨트롤 못한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인수위 과정 중에 아마 크게 사달이 날 거다라는 것도 이제 이 김건희가 어느 정도 나설 건지
심지어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건희가 대선 캠프 꾸리는 것도 보면은 그 인선 과정, 작업 이런 것들 전부 지가 관여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나중에 정말 권력을 잡았을 때 뭐 치마를 걸하잖아요. 지가 청와대 들어가면 누구 손 보겠다고. 아마 우리도 그 손 볼 대상 중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체가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정당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정당과 권력 체계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단체라고 저희들이 자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가 우리들도 아마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그 싸움도 충분히 응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하나하나씩 나올 때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보수, 진보 양쪽 다. 근데 이미 아마 그 물밑에 작업은 대충 이후로 끝났다. 그 다음에 지금 한 달 남겨놓고 그 지금 현재 그 흐르는 기운을 갖다가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주요 매체들, 조정동이나 MBC, KBS 이런 방송사들, 재벌들, 얘들이 어디에 줄을 대고 있는가가 대선의 결정적인 향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신문지상에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진 않죠. 나오진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정치사를 바라보면서 투표에 참여하고 정치 농객들의 어떤 논쟁을 갖다가 예의주시하면서 쭉 지켜온 사람 같으면은 대한민국 사회가 대선 때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는지 하는 거는 아마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민주주의 그 제도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는 결정적 순간에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쑥날쑥하는 그 여론조사 통계는 조만간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아마 윤석열이 쪽으로 기우는 걸로 다만 그 퍼센테이지가 그리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10%까지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그 반대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디가 이길 거다라는 건 대충 지금은 결정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표차라든가 아마 그런 것까지 여기서 예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라도 쪽에 이제 경향이 조금 심상치 않은데 전라도는 뭐 100% 민주당이라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길 리서치에서 윤석열과 전라도에서 18% 이상, 그 다음에 뉴델리라는 조사기관에서는 무려 20%, 21%, 20.1%던가요. 그 정도 했다는 걸로 봐서는 전라도에서도 이재명을 갖다가 압도적으로 미는 건 아니다라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이번에 통계하는 공통적인 상황은 그간에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안철수를 띄우지 않습니까? 두 자리 숫자로. 그런데 두 조사 기관에서 이제 둘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다 이제 그 8.2%, 8.3% 정도 두 자리 숫자에서 밀려났죠. 그래서 이제 대선의 캐스팅 보트를 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두 달, 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이가 단독으로 이기기는 힘드니 안철수하고 손을 잡는 게 낫겠다라는 게 정치계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굳이 윤석열이가 안철수한테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하자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실제 그런 걸 하고 싶다고 한들 안철수에게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들린 이야기에 의하면 안철수는 절대 아마 윤석열하고 손을 잡지는 않을 거라는 게 아마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로서는 안철수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다는 거는 대선 과도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게 현재까지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그게 거짓이 됐든 또는 조작이 됐건 통계 수치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물밑에서 흐르는 이랬던 그 질적인 내용들 이런 걸 갖다가 우리나라 신문지상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몇 년 지난 다음에 신동아나 무슨 뭐 월간 조선 이런 데서 이제 쭉 그 시리즈로 끌어낼 수는 있습니다만 당장 국민들이 투표해야 될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중요한 내막이라든가 어떤 그 정치적 합 이런 내용을 적나라하게 밝히는 신문 매체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혁명 20일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감을 잡을 수가 있지 국내의 어떤 매체를 보더라도 그런 뭐 단순히 감 잡기도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까지의 테마인데 지금 대표님이 저한테 주신 그 내용을 제가 얼마나 100% 잘 소화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 개인의 생각보다는 대표님이 그간에 쭉 주장해 오신 그 내용의 어떤 그 주된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결하게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얼마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는 이제 궁금합니다. 나중에 혹시 한번 이런 점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그 부분은 좀 설명이 부족하다든지 한 내용이 있으면은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